오늘은 2022년 노트북의 핵심이 될 AMD와 인텔의 차세대 CPU 램브란트와 엘더레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먼저 라이젠 6000번대 모바일 램브란트입니다. 다른 것보다 5000번대 세전에 비해서 가장 크게 발전한 점은 바로 내장 그래픽입니다. 몇 세대 동안 우려먹던 베가 내장 그래픽을 드디어 버리고 차세대 RDNA2 내장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세전에 비해서 그래픽 성능이 무려 2배가 상승했고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이나 엔비디아의 MX450급 그래픽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로는 아마 GTX 105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트북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최신 고사양 게임을 제외하고는 게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인텔 CPU는 내장 그래픽 업그레이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RDNA2 내장 그래픽의 가치가 올라갈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CPU 라인업을 보시면 저전력 U 시리즈의 6000번대 신제품은 6800U, 6600U 단 2개밖에 없고 나머지 신제품은 베가 그래픽을 사용한 5000번대 제품입니다. 그리고 6000번대 중에서도 라이젠 7만 GPU 코어가 12개고 라이젠 5는 GPU 코어가 6개로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울트라북에서 제대로 된 RDNA2 그래픽을 사용하려면 6800U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 저거 달린 노트북을 내가 만져볼 수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CPU 코어 자체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7나노 젠3에서 6나노 젠3 플러스로 넘어가면서 옥타코어 CPU에서 싱글코어는 11%, 멀티코어는 28%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테스트한 6800U 노트북이 5800U 노트북보다 전력이 높았다는 얘기가 있으니 나중에 벤치마크는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성능 외에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이런저런 파워 매니지먼트를 적용해서 배터리 소모도 줄였고 그 외에도 USB4, PCIe Gen4, DDR5 램 등 여러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모바일입니다. 10나노 인핸스드 슈퍼핀 공정으로 만들어진 CPU고 인텔은 이 공정을 인텔 7이라고 부릅니다. 왜 10나노 공정을 7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좋아하는 가젯 서울님이 만든 영상 링크를 아래 동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인텔 7이고 자시고 어차피 애플 실리콘 M1 Max에 전성비 처발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요. 인텔이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30W 이상의 전력에서는 i9이 M1 Max보다 전성비가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텔이 자기한테 유리한 벤치마크 자료를 가져왔을 거고 30W보다 낮은 전력에서는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인텔이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노트북 프로세서라고 자칭하는 만큼 깡 성능이 좋긴 할 겁니다. 프리미어 프로 벤치마크나 블렌더 CPU 렌더링 속도 역시 인텔 i9이 M1 Max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이 항상 강조하는 게이밍, 여기서도 매우 큰 발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쿨링과 전력 공급이 충분한 노트북에서는 동일한 GPU를 사용한 경우 인텔 타이거 레이크 게이밍 노트북이 라이젠 세전보다 더 게임이 잘 돌아간다는 증거들이 있었는데 엘더레이크는 그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인텔이 골라서 보여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벤치마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데스크탑용 엘더레이크에서도 보여줬던 고성능 P코어, 저전력 2코어 조합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구조의 CPU이며 이런저런 혼선이 있었던 모바일 CPU 라인업을 고성능 게이밍 라인업인 H, 성능 중심의 울트라북용 라인업인 P, 그리고 저전력 울트라북용 라인업인 U,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전까지는 똑같은 저전력 CPU 이름 달고서도 전력과 성능이 심하게 제각각이었는데 새 분류를 통해서 그런 혼선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퍼포먼스 코어, 저전력 코어를 둘 다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노트북의 코어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H와 P 라인업 프로세서 모두 최대 14코어 20스레드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저전력 코어가 섞여 있는 구조라고 하지만 28W급 울트라북 CPU의 14코어 구성이라니 어느 만큼의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엘더레이크에서 내장 그래픽의 향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인텔 외장 GPU 쪽에 집중하면서 내장 그래픽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AMD와 인텔의 CES 발표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얘기만 계속 나오던 라이젠 RDNA2 내장 그래픽이 드디어 적용됐고
AMD와 애플에게 굴욕을 당한 인텔은 다시 모바일 CPU의 왕좌를 찾아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보로 보면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은 인텔 CPU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울트라북은 라이젠 CPU가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글쎄요,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죠. 아직 X86 CPU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고 인텔의 시대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CES에서 발표되는 매력적인 노트북들을 보면 윈도우 랩탑의 시대 역시 끝나려면 한참 남은 것 같고요. 제 HB 노트 채널은 올해도 써보고 싶은 노트북 잔뜩 써보면서 여러분과 하게 될 얘기가 많을 것 같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